동국이 삼국지부로 유명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장가 이규보는 의종 29년 12월에 태어났다.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총리남이 남달랐는데 9살 무렵에 이미 문장을 잘 지어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꾀와 재주가 많은 아이라는 뜻의 기동이라 불렀다. 조금 더 자라자 그는 경서, 사서, 백가, 불경, 노자 등의 책을 한 번 읽으면 모두 기억할 정도의 재주를 갖고 있었다. 명종 11년 이규보는 최충이 설립한 사학인 구제학당 중의 하나인 성명제에 들어가 문헌공도가 되어 학업을 익혔다. 그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빨리 짓는 급작, 즉 초에 눈금을 새기고 그 눈금이 타기 전까지 시를 짓는 시합인 각촉부시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명종 13년부터 이규보는 과거에 응시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술을 좋아하던 그는 놀면서 오직 시 짓기만 일삼느라 정작 과거에 대한 글은 조금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명종 20년 이규보가 과거에 급제했다. 그런데 과거 급제자는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 그리고 동진사로 나뉘는데 그는 가장 낮은 등급인 동진사였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이규보는 그의 급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하객들 앞에서 술에 취해 과거 성적은 비록 하위에 있지만 나중에 과거를 주관해서 문화생을 양성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객들은 입을 가리고 몰래 웃었다. 이규보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바로 관직을 받지 못했다. 무신정권의 권력자들은 과거 급제자 중에서 천거를 통해 자신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다시 선별했기 때문이었다. 명종 21년 8월 부친상을 당한 이규보는 개경 인근의 천마산으로 들어가 호를 백운거사라 하며 글을 쓰고 지냈다. 백운은 구름처럼 자유분방하던 그의 모습을 구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새로움과 개성을 추구하던 그의 문학적 세계를 잘 보여준다. 명종 23년 천마산에서 생활하던 이규보는 영웅서사시 동명왕편을 썼다. 그는 당시 전해지던 구삼국사에는 남아있으나 인종 23년의 김부시기 편은 삼국사기에는 빠진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에 대한 신의한 내용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한다. 명종 26년 이인율을 죽이고 최충원이 무신정권의 새로운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신종 2년 2월 이규보의 재능을 들은 최충원이 그를 등용하도록 했고 그해 9월 이규보는 전주목의 사록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신종 3년 12월 이규보는 파직을 당해 전주를 떠나야만 했다. 탐욕이 많고 방자한 관원들과의 불화 끝에 모함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다시 아무런 관직 없이 살아야 했다. 신종 5년 12월 경주에서 패좌 등이 신라부흥을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토벌군을 보내면서 이미 급제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이들 중에서 수재관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수재란 격서와 같은 글을 짓는 일에 종사하는 임시관직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를 피하려 하자 이를 분개한 이규보가 종군을 자원하여 병마록사 겸 수재가 되었다. 신종 7년 1월 경주에 반란이 진압되자 최충원은 궁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하지만 이규보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40살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글을 잘 써서 과거에 급제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규보는 권력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희종 원년 5월 최충원이 자신의 집 근처에 정자를 짓자 이규보는 이를 찬미하는 모정기를 지어 최충원에게 바쳤다. 최충원을 이를 보고 이규보에게 직할림원이라는 권보를 주었다. 이규보로서는 관직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최충원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 희종 4년 이규보는 마침내 진직이 되었고
이후 최충원 정권의 충실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약 10여 년 후 그런 이규보에게 시련이 다가왔다. 고종 6년 4월 최충원에게 탄핵을 당하고 계양부사로 좌천한 것이다. 이규보는 이제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즉 보신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종 6년 9월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충원이 죽고 권력은 그의 아들 최우에게 넘어갔다. 고종 7년 6월 이전부터 이규보를 좋게 보았던 최우는 그를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이제 이규보는 최우에게 충성하는 지식인으로 살아가면서 승진을 계속했다. 고종 12년 2월 이규보가 과거를 주관했다. 35년 전인 명종 20년에 그가 과거의 낮은 성적으로 급제했을 때 나중에 자신이 과거를 주관해서 문화생을 양성하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비웃었던 일을 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규보에게 다시 시련이 다가왔다. 고종 17년 11월 그는 팔관의 의례 진행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벌어진 논쟁에 휘말렸다가 위도로 유배되었다. 다행히 만 1년이 되지 않은 고종 18년 7월 이규보는 개경의 조정으로 돌아와 당시 강성해지던 신흥제국 몽골에 대한 외교 문서 작성을 전담했다. 그러다가 고종 18년 8월 몽골의 고려 침입이 시작되자 이규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졌다. 고종 23년 최우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로, 즉 제조 대장경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는 200여 년 전에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력으로 민심을 단결시켜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고종 24년 이규보는 제조 대장경 판각에 앞서 쓴 발언문인 대장갑판 군신기고문에서 대장경을 다시 판각하겠다는 임금과 신하의 서원을 통해 몽골군이 물러가기를 바랐다. 이 무렵 이규보의 나이는 이미 70살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종 23년 12월 그는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난 고종 24년 12월에야 사직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그는 조정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몽골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작성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규보는 아들 이암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평생 저술한 글을 모아 문집, 즉 동국이상국집을 간행하고자 했다. 고종 28년 7월 이규보의 병이 깊어지자 최우는 문집 간행을 서두르게 하였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문집을 보여주고 마음을 위안시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끝내 이규보는 이를 기다리지 못했고 그의 9월에 생을 마쳤다. 평생에 오직 검은고, 술, 시를 매우 좋아하였으므로 자우를 사무코 선생이라 했던 이규보의 생애는 권력에 기대지 않고는 살기 어려웠던 당대 지식인의 슬픈 자화상이었다.